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헤어샵 원장, 남편은 변호사였죠. 사실 대학은 전혀 관계없는 영문과를 들어갔지만 미용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고 적성에 잘 맞아 대학 휴학을 하며 미용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결국 제적까지 당해 졸업도 못한 고졸 신분이 되긴 했지만 20대 때 이미 미용실 작게 차리고 점점 확장해 30대엔 어느덧 샵 2개를 운영하는 원장까지 됐죠. 그래서 변호사인 남편보다도 오히려 돈은 제가 더 잘 벌었어요. 결혼 초 남편은 한 법률 사무소에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쯤 된 어느 날 다니는 곳을 그만두고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라서 혹시 당신이 좀 보태줄 수 없을까? 나 진짜 비전도 있고 계획도 확실해. 당신 이거 한번 읽어볼래? 내가 계획도 다 써왔거든?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한번 나 좀 믿어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내가 더 성공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야. 힘든 일 안 하고 호강하게 해줄게. 나 한번 믿어줘, 여보. 남편은 본인 비전과 계획을 제게 얘기해줬고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저도 지점을 확장하느라 현금화할 수 있는 큰 돈은 없는 상태였고 제 샵 2개 중 지점 하나를 정리해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 데 보태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반대로 저희 샵은 영업 매출이 절반쯤으로 떨어졌어요. 원장님, 이거 진짜 너무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프랜차이즈요. 고작 10m 거리에 저러고 떡하니 들어오면 우린 어떡하라고. 그러게 말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매출이 반이나 뚝 떨어지냐. 사람 힘 빠지게. 안 그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샵이 가까운 곳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매출이 너무 떨어져 고민이 커졌죠. 반면 남편은 점점 바빠지고 일이 잘 되면서부터 절 자꾸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 틱틱거리고 짜증내는 날이 많아지는가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피하는 날도 많아져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남편의 연수원 동기인 검사 부부와 약속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들이 나누는 법률 용어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을 한 상황이 생겼죠. 갑자기 그 자리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재수씨 진짜 너무 웃겨요. 원래 이렇게 재밌는 분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어머,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요.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괜히 일 얘기나 하고 저희가 죄송하죠. 그렇게 별로 심각할 것도 없는 가벼운 에피소드로 넘어갈 일이었죠. 그런데 약속이 끝나고 둘만 남겨지자 남편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거기서 눈치도 없이 왜 끼어들고 그래? 누구 쪽팔리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작정을 해, 작정을 하긴. 걔네 둘 다 잘 배운 애들이고 검사고 가뜩이나 당신 직업 보고 속으로 무시할 텐데 꼭 거기서 그렇게 무식한 티를 내야겠냐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나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게 그 사람들 맞아? 당신 아니야? 당신이 지금 속으로 내가 무식하다고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었고 그냥 웃으면서 잘 넘어간 일인데 왜 혼자 과민 반응이야? 웃고 넘어가긴 뭘 웃고 넘어가. 걔네가 보이는 데서나 웃었지 뒤에 가서 욕할걸? 당신은 그만한 눈치도 없어? 무식하게 여자가 말이야. 남편이 명색이 변호사인데 사건 얘기니 법률 얘기니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저 가심 얘기나 할 줄 알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이가 없어. 그럼 내가 법 공부한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법률 몇 항 몇 조가 뭔지까지 줄줄 읊고 있어야 돼? 내가 당신 친구랑 식사하러 갔지 무슨 법 공부하러 갔어? 그래도 정도껏
것이지. 못 알아먹으면 가만히나 있든가. 입은 열긴 왜 열어? 사람 쪽팔리게. 그냥 입 다물고 밥이나 먹고 있든가. 당신은 지금 그게 당신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쪽팔리다는 둥 무식하다는 둥. 기가 막힌다 진짜. 당신은 뭐 모든 분야에 다 능통해? 당신은 당신 분야에서나 전문가지. 나도 내 분야에선 전문가야. 당신이 우리 업계 사람들이랑 식사하면 당신은 뭐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컷이 어떻고 무슨 색이 유행하고 하면 당신은 그 대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남편이란 인간이 자기 부인한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내가 잘 모르면 살짝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와이프는 못 알아들으니까 불편할 수 있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돌릴 수도 있는 거지. 보통 자기 와이프 생각할 줄 아는 남자면 그렇게 행동해. 지금 당신처럼 집에 와서 이렇게 화내고 무식하다는 등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당신 나 무시하지? 그럴 거면 뭐하러 나한테 다시 연락했어? 결혼하자고는 왜 했어? 내 돈은 왜 달라고 했어? 그렇게 무시할 거면 아예 다시 만나자고 하지 말든지. 당신 선택이잖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싹 달라져 사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쌓여오던 것들이 그날 모두 폭발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무시한다고 느껴온 것들이 그날 남편의 발언으로 화산처럼 터지고 만 거죠. 사실 저와 남편은 한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 결혼한 거였고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저와 헤어진 후 남편은 연수원 동기와 결혼을 했다가 1년 만에 이혼을 했죠. 그렇게 헤어진 지 3년도 더 지나 남편에게선 어느 날 갑작스레 연락이 왔고 저더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왜 한 거야? 기왕 결혼했으면 잘 살지 그랬어. 마누라가 어쩜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는지 말이야. 무슨 여자가 기가 그렇게 센지. 하여간 지 좀 잘났다 하면 남편 알기를 못같이 알아요, 요즘 여자들. 아니, 너한테 하는 말 아니고, 너야 뭐 워낙 착하고 마음이 고왔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네 생각 많이 나더라고. 사실 내가 너한테 좀 미안했어. 그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사실 나 바빠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너한테 좀 마음도 식고 그랬던 상태였어. 너도 눈치챘지. 그때 내가 좀 어렸던 것 같아. 고시 붙고 변호사도 됐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거든. 좀 더 높은 곳으로도 가고 싶고 더 멋진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더 많은 것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동안 내 옆에서 고생해준 너에 대해서 너무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 근데 나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항상 마음 깊숙이는 너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 항상 미안했고 또 보고 싶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야. 나한텐 너뿐인 것 같아. 나 솔직히 오빠 말 못 믿겠어. 한 번 나 버린 사람이 두 번은 못 그럴까? 나 솔직히 3년 전에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고. 그때 나 우울증까지 왔어. 그래서 병원 다니고 약도 먹고 그러다 몇 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사람 구실하고 살았어. 그런 오빠를 다시 받아달라고?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알아, 너 힘들었던 거. 근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아니, 뭘 잘 몰랐어. 그래서 너한테 상처 줬지만 이젠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그때 너 상처 준 거 내가 다 갚고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하면서 살게. 나 한번 믿어주라.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렇게 결별 후 3년 만에 남편과 재회한 후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남편이 공부하느라 예전에 못했던 것들도 함께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저희는 속성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건 10년 전 일이었죠. 당시 남편은 사법고시 삼수생이었고 저는 작게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던 미용사였어요. 고시 공부하며 절치부심 마음 다진다고 삭발을 하러 온 남편 머리를 제가 깎아줬던 게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고시생이었고 저는 그때 미용실이 동네 장사로 꽤 알짜배기라 어린 나이에 비해 꽤나 돈을 잘 버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을 2년 넘게 뒷바라지했어요. 마침내 2년 반 만에 남편은 변호사가 됐고 점점 바빠지더니 어느 날 제게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니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다 싶었고 또 남편의 변한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였어요. 우리 한번 헤어졌다 다시 만난 만큼 더 잘 살자. 비록 많은 길을 지나왔지만 결국 우린 결혼해야 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 혼인신고 날 남편이 했던 말. 저도 그렇게 믿었었죠. 한동안은. 하지만 그날 그 모임에 다녀오고서 싸운 뒤로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고 저는 점차 결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미용실 월세 감당이 너무 어려워서 직원도 줄이고 이사의 규모까지 줄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비해 수입이 훨씬 줄어들게 됐고 남편의 무시는 날로 심해졌죠. 그러다 또 한 번 크게 다툰 날이 있었어요. 한날 시가에 다녀왔고 그날 남편이 본인 형수와 제 학력을 비교하는 발언을 한 거였죠. 오늘 뭐야? 당신 대체 언제까지 내 직업, 내 학력 무시할 거야? 또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이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 고졸 미용사잖아요. 형님에 비하면 멀었죠 뭐. 그게 뭔 말버릇이냐고. 뭐? 말버릇? 그럼 내 말이 틀렸어? 당신 고졸 미용사 아니야? 고졸 미용사 맞잖아. 당신은 내 직업이랑 내 학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날 왜 만났어? 그런 사람을 만나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 해봐 어디? 당신 그런 여자랑 결혼해봐서 알지 않아? 나보다 훨씬 직업 좋고 학력 좋은 여자랑 살아봤잖아. 그래서 그 결혼은 어떻게 됐어? 1년도 안 돼서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잘난 여자 만나서 그럼 잘 살지 그랬어. 그건 왜 파국으로 끝났는데? 당신은 뭐 바가지를 긁었다는 둥, 기가 세다는 둥 하지만 솔직히 그건 그쪽 말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어떻게 말할지 누가 알아. 뭐 당신이 하도 못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득바득 사람 무시하고 열받게 하니까 그런 건지.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너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연락 안 했지. 너 옛날에 연애할 땐 순하고 착하고 고분고분 뒷바라지하고 뒤치다꺼리 다 해줬잖아. 내 옷까지 빨아주고 밥도 해주고. 근데 지금 넌 어떤데? 집안일은 몸 파출부한테 다 맡겨놓고 머리는 별별 꼬라지로 해가면서 기는 또 좀 세졌어? 너도 돈 좀 번다 하고 늙으니까 기가 세진 거지 아주. 예전에 고분고분 착하더니.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뭐 네 식모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착하게 굴어서 나랑 산 거라고? 누가 그렇대? 그땐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지금은 당신도 나 무시하잖아.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는데? 무시하는 건 지금 당신이잖아. 내가 기가 세져? 당신이 변했다고는 생각 안 해? 그래, 내가 당신한테 참 잘했었지. 그땐 당신이 돈도 없고 공부만 종일 해야 하는 고시생이었으니까 내가 뒷바라지 했지. 그땐 당신도 항상 고마워했고. 근데 지금 당신 꼴을 봐. 매번 학력이 어떻니, 미용이 어떻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굴고. 그리고 오늘 일도. 난 아무리 바빠도 어머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 그리고 오늘 모임도 바쁜데 예약까지 빼고 온 거야. 근데 당신은 우리 가족 모임은 가? 우리 엄마 생신 때도 바쁘다고 빠진 거 당신 아니야? 당신이 날 얼마나 우습게 알면 우리 집까지 그렇게 보는 거야? 언니 식구들 다 오고 형부가 당신은 왜 못 오냐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난 뭐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있었는 줄 알아? 그날은 어쩔 수 없었잖아. 나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긴 걸 어떡해. 그날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야.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당신이 나 무시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오랜 정적이 이어졌고
그 사이 우리는 격앙된 감정을 조금 가라앉혔어요. 잠시 뒤 남편이 먼저 다가와 제게 사과를 했죠. 내가 미안해. 그래, 솔직히 당신한테 좀 함부로 대한 거 맞아. 근데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일이 너무 바빠. 솔직히 하나하나 당신한테 다 말할 순 없는데 나도 요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처리해야 될 일도 한둘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을 내가 맡아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승률 때문에 고민도 많고 그래서 좀 예민해졌어.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풀겠어. 편한 사람이라고 당신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 당신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알아. 근데 자꾸 짜증이 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고 그래.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 나도 당신한테 고마운 거 다 알아. 내가 그거 모르면 미친놈이지. 나 고시할 때 당신이 다 도와줬는데.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 진짜 많이 변했어. 그거 알지? 나 당신한테 원망 진짜 컸던 사람이고, 근데도 그거 다 잊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처음 2년 정도 같이 살면서는 당신이 정말 잘하길래 나도 저 사람이 이제 진짜 철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요즘 당신 보면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싶어. 내 솔직한 심정은 진짜 딱 그래. 이혼이라도 하고 싶단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내가 잘할게. 진짜야.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다고 좀 이해해줘.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어? 결국 그날 싸움은 남편의 사과로 그렇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미 서로 아픈 데를 잔뜩 긁어놓은 상태라 회복이 되긴 어렵겠지만 어찌저찌 그래도 밴드 정도는 덕지 붙여놓은 상태 정도로 한동안 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유리가 한번 깨졌던 걸 다시 붙인다고 한들 제대로 기능을 하진 못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웃으며 잘 지내는 척 했지만 다시 일이 한번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책상을 닦다 보니 우편물 하나가 뜯어져 있더라고요. 읽어보니 남편 대학 동문 변호사들 송년 모임에 초대하는 우편이었죠.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초대장이라 저는 조용히 남편이 제 일정을 물어보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모임에 대해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모임 며칠 전까지도 얘기가 없길래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그거 봤어? 아니 읽으려고 읽은 건 아니고 당신 책상 치우다가 위에 있길래. 그거 그냥 나만 가면 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거 동반 참석 아니야? 동반 참석? 아니야. 그냥 혼자 가면 된다니까. 남편의 거짓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부부 동반 참석 모임이라는 글자를 분명히 봤으니까요. 내가 또 창피해서 그래? 뭔 소리야. 부부 동반이라고 뻔히 적혀 있던데 왜 혼자 간다는 거냐고. 남편의 한숨 소리가 신경을 팍 긁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왜 그렇게 갑갑하게 구냐는 듯이. 남편은 제 앞에서 늘 하고 한숨을 쉬어댔거든요. 그놈의 한숨 좀 그만 쉬어 좀. 그냥 대답을 해. 내가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솔직히 데리고 가기 창피해서 그런다. 야,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솔직히 그 모임이 어떨지 생각을 좀 해봐. 거기 다 변호사들만 오는 거고 걔네가 데려오는 와이프, 여친, 파트너? 죄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야. 아니 뭐 얌전하고 조신하게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거나 그랬겠지. 근데 지금 네 꼴을 좀 봐봐. 그 머리, 그 시퍼런 머리로 그 꼴을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 뭐? 그게 이유야? 나 참 어이가 없다. 저는 직업인 미용사라 새 제품을 들이면 제 머리에 테스트를 해보거나 다양한 컷을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 머리는 허쉬컷에 애쉬블루로 염색을 한 하늘색에 가까운 머리였죠.
당시 유명 연예인의 머리가 유행하던 시기라 제 머리를 보면 이렇게 해달라는 고객이 많았어요. 자동으로 광고 효과까지 있다 보니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갖고 비꼬는 거였죠. 너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네 나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야. 근데 여자가 이따위 머리를 하고 들어가면 다들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뭘 뭐라고 생각을 해. 미용사라 자기 머리도 저렇게 했나 보다 하겠지. 그딴 소리 짓거릴 생각하지도 마. 뭐? 본 미용사. 그러니까 내가 널 안 데리고 간다는 거야. 다들 내가 이혼하고 재혼할 때는 결혼식 안에서 뭐 어떤 여자랑 결혼했나 수근수근거리고 있을 텐데 같은 변호사도 아니고 하다 머리 자르는 미용사랑 결혼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들을 하겠냐고. 내가 너 데리고 가서 그런 말 들을 일 있냐? 내 동기들 그 새끼들 다 하나같이 속물 새끼들이야. 다들 서로 어떻게 하고 오는지 명품을 입었나 안 입었나 시계를 뭘 찼나 차는 못 끌고 왔나 어떤 와이프랑 사나 어떤 여친 데리고 왔나 말은 안 해도 다 서로 살피고 비교하고 그럴 텐데 쪽팔려서 어떻게 내가 널 데리고 가. 그냥 나 혼자 가서 너 바빠서 못 왔다고 할 테니까 너도 신경 꺼. 같이 갈 필요 없으니까. 야, 넌 도대체 나랑 결혼 왜 했냐? 내 직업이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말도 하기 싫고 보여주기도 싫으면서 나랑 결혼은 왜 했어? 그냥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너 돈은 잘 벌었잖아. 근데 뭐 이제 둘 다 아니네. 미용실은 망해가는 수준이고 승질은 뭐 같아져서는 남편한테 바락바락 기어오르고 나한텐 너너거리기나 하고. 너 말 다 했어? 뭐? 바락바락 기어올라? 내가 네 아랫사람이냐 기어오르게? 기어오르긴 뭘 기어올라. 네가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겠지. 사람 무시하지 마. 나도 나 할 대로 잘난 사람이야. 이건 왜 이래? 변호사? 변호사만 잘난 직업인 줄 알지? 나도 내 직업에 떳떳해. 넌 뭔데 자꾸 날 무시하고 지랄이야? 아우 씨, 더럽게 말귀도 못 처먹네 진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잘 살면 되잖아. 뭘 그렇게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냐고. 그냥 입 다물고 살면 좀 좋아? 내가 잘해주잖아. 내가 뭐 널 때리기를 해, 바람을 피기를 해, 돈을 안 갖다 주기를 해. 다 괜찮잖아. 뭐가 문제인데 넌 도대체. 그게 말이야? 야, 이 개새끼야. 넌 진짜 와. 넌 진짜 어마어마한 쓰레기다. 너 그따위 생각 갖고 지금까지 나 대했니? 내 미용실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잘못 나가는 지점 하나 정리해서 너 밀어준 거 아니야. 근데 이 배은망덕한 새끼가. 야, 어디가? 나 말 안 끝났어? 야, 박재희! 기가 막혀. 남편은 아예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싸우기도 지긋지긋하다면서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거였죠. 저도 화가 나서 연락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연락해보기도 자존심 상했어요. 아주 대놓고 날 무시하고는 이제 집까지 안 들어오다니. 남편이 이틀째 말없이 외박을 하고 나니 나는 그간의 회의감이 모두 몰려왔어요. 나더러 남 보여주기 창피하다는 남자. 그래서 모임까지 거짓말하고 안 데려가겠다는 남자. 저런 놈을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그래도 믿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한심해졌죠. 저는 그냥 들어오면 이혼하자고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남자 변호사잖아요.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 얼굴에 똥칠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에 적혀있던 장소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이틀이나 잠수를 탔으니 제가 여기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게 분명했죠. 사실 전 겨우 10명 남짓 모이는 자리일 줄 알았는데 문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갑자기 시선이 집중됐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죄다 시꺼먼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 전 일부러 아주 튀는 차림으로 갔거든요. 머리는 파란색이지 아래 위로 핑크색 정장까지 갖춰 입었지. 모두가 절 쳐다보더군요. 저는 또각또각 걸어가 기겁한 표정의 남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재빠르게 입을 떼더군요. 아주머니! 그러곤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갑자기 휙 가져가더라고요. 아, 저희 와이프가 이거 저 갖다 주려고 한 거 맞죠? 아, 죄송해요. 저희 집안 청소하시느라 그것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이런 심부름까지 시키고. 누구? 우리 집 일 봐주시는 파출부 아줌마. 기가 차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왔다고 자기 부인을 파출부라고 소개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때 선생님! 누군가의 선생님 하는 소리에 모두가 단체로 일어섰고 남편도 제 뒤를 봤죠. 남편의 얼굴은 의아함으로 가득 찼죠.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젊은 사람들끼리 노는데 내가 눈치 없이 낀 건 아닌지 모르겠네. 초대 안 받은 손님이 와버려서. 아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은 언제든 환영이죠. 저희가 먼저 모셨어야 했는데 초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동기애들끼리 대충 가볍게 먹고 마시자 그런 자리라서요. 아, 근데 초대장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딸한테 들었어. 우리 딸이 여기서 동문 모임 한다고 알려줘서 오랜만에 자네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해서 왔어. 또 우리 사위 얼굴도 볼까 하고. 우리 잘난 사위 오랜만에 얼굴 좀 볼 수 있나?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남편의 동기들이 다들 저희 아빠를 알아보니 무슨 상황인가 했겠죠. 선생님? 교수님? 뭔 교수? 이게 다 뭔 소리야? 우리 학교에 내가 모르는 교수가 어딨어? 왜 교수라고 하는 거야, 니들? 넌 선생님 몰라? 쟤는 우리 모임 아니잖아. 아, 그런가? 그래서 모르는구나? 사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교수님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저희 아빠를 선생님 혹은 교수님으로 칭해 불러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 너 모르는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니다. 동문회장, 네가 설명해줘. 네가 선생님은 제일 잘하니까. 송정훈 선생님이라고 평생 봉사활동에 몸담아 오신 분이야. 일하시면서 항상 기부도 많이 하시고 늘 손길 필요한 데 있으면 봉사에도 앞장서시고. 아유, 앞장은 무슨. 부끄럽네. 그냥 손이나 보태는 거지. 손이나 보태는 거라뇨. 유기견 보호소까지 운영하시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인가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아유, 아니야. 여럿이 같이 조금씩 힘 보태서 하는 건데 뭐.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송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유기견 보호소에 우리가 봉사를 갔거든? 왜? 너도 들어는 봤지? 대학 때 우리 과 학생들 봉사활동 동아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매주 갔던 거. 그러고 보니 얘 왜 같이 안 갔냐? 왜긴 왜야. 저 새끼는 더럽게 그런데 왜 가냐고 우리 한심했잖아. 하여간 저 새끼 정도 뭣도 없는 놈이라니까. 지 혼자 공부만 더 하려고.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다들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뺀질인 남편 놈만 쏙 빠져 참여를 안 했으니 당연히 저희 아빠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런 일들을 떠들고 다니시는 성격도 전혀 아니시고 동기들과 단체 사진을 찍어 걸어두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남편 놈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들 그 교수님 소리 좀 그만하게. 선생님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교수님이야. 난 그냥 평생 택시 운전이나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왜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는데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봉사도 오래 하시고 워낙 저희한테도 잘해주셨으니 교수님보다 더 인생 공부 많이 시켜주신 분이신데요. 잘난 변호사들보다 난 직업도 변변찮은데 뭘. 저희 아빠는 그 호칭을 늘 부끄럽다 말씀하셨지만 또 은근히 좋아하시는 눈치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께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 동기인 동문 회장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변호사 해먹고 잘 삽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절대 못 이뤘을 일들이에요. 자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자네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때 저 안 도와주셨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빠와 동문회장의 일화는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대충은 알고 있는 얘기였죠. 남편은 제게 조용히 슬쩍 묻더군요. 뭔 얘기야? 쟤랑 장인이랑 무슨 사이인데? 이 사람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다네요? 그게 내가 참 큰 신세를 졌었지. 나 고시 공부하던 시절 말이야. 뭐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 알겠지만 그때 돈이 있길래 시간이 있길래 그냥 눈 뜨면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었지. 근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좀 집이 어려웠잖아. 난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치매를 좀 심하게 앓으셨어. 야, 왜 말을 안 했냐? 너 그래도 나랑 좀 친했었는데. 그런 말 해서 뭐해. 어차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모아둔 돈도 다 바닥났지. 근데 아빠 요양원에 돈은 매달 내야 되고 거기다 간병인까지 써야 되고. 그러면 결국 내가 고시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당장 아빠를 돌봐야 하는데 어떡해. 공부하겠다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머리가 엄청 아프던 시기였어.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물으시더라.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펑펑 울면서 털어놨어. 이런 상황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본인이 도와주시겠다고. 넌 일단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했지. 근데 한사코 넷을 안 굽히셨어. 요양원 비용 내는 거, 간병하는 거 직접 다 도와주시겠다고. 가난한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고 시간이 있냐고. 나 대신 아버지 돌봐드릴 테니까 얼른 고시 합격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날 정말 난 무슨 하느님, 부처님, 구세주 만난 것 같았어. 와, 진짜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부끄럽다, 부끄러워. 별것도 아닌 걸 뭐. 아닙니다, 선생님. 그때 그 불효자였던 저 항상 다독여주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거 다 선생님 덕이에요. 그래, 이렇게 잘 컸으니 됐어. 자네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1000번도 더 들었고 이제 안 해도 돼. 나도 뭐 좋아서 한 일이야. 아자, 이제 늙은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감동을 받은 얼굴들 사이로 딱 한 사람. 저희 남편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나저나 자네는 여태 나보고 인사 한마디가 없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미처... 그런데 자네 우리 딸을 파출부라고 소개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 그게...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남편은 아빠의 말에 어버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흐렸고 주변에선 다들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파출부 아줌마라더니 너희 와이프... 아니, 그것도 선생님 따님이셨단 말이야? 야, 박재, 너 뭐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 당신이 당신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왜 나더러 파출부 아줌마라고 소개했어? 남편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한마디도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긴 왜야.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 나한테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그거 해봐.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잘만 하더니 남들 다 있으니까 왜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해? 나더러 고졸에 미용실 하는 게 감히 변호사 모임에 참석할 생각을 하냐고. 쪽팔리니까 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근데 왜 여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고 있어?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잠깐 나가서 얘기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기에 저는 그 손을 확 뿌리쳤죠. 파출부 아줌마 손을 왜 함부로 잡으세요? 그리고 나가서 얘기하긴 뭘 나가서 얘기해. 나가면 또 막말하려고?
내일 모레 마흔인 애가 무슨 머리색을 그러고 다니냐 천박해 보인다. 다들 수군거리면서 욕할 거다. 네가 그랬지? 이 모임에 오는 애들 다 변호사랍시고 어떤 차 끌고 오는지, 어떤 옷 입었는지, 무슨 시계 차는지 서로서로 그거 관찰한다고. 데려오는 여자들도 전부 변호사 아니면 조신조신 고분고분한 가정주부들이라고. 근데 미용사라 천박한 내가 오면 안 된다며. 다들 욕하고 뒷담화할 거라며. 근데 지금 네 꼴 좀 볼래? 누가 천박해 보이는지? 사람들이 나 보고 수군거리니? 아니면 너 보고 수군거리니? 야, 난 있지.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이 살았어. 그래, 대학 나도 갔어. 너희만큼 잘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도 4년제 대학도 다녔어. 근데 난 그냥 사람들 머리 해주고 머리 만져주고 그래서 예뻐지고 만족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 그게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미용학원 다녔고 그렇게 자격증 따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역시 내 적성엔 이 일이 맞는구나 싶더라. 전혀 상관도 없는 영문학 공부해서 졸업한다고 내가 나와서 그 전공 살려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너무 아찔하더라. 끼키약 회사원 아니면 영어 강사? 근데 내 적성은 그거 아니었거든. 그래서 휴학하고 열심히 돈 모아 미용 일을 하다가 결국 작지만 내 가게도 차렸어. 물론 그렇게 하다가 휴학 기간 길어지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나 제적당해서 고졸 신세 됐어. 근데 그거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냐? 난 내 꿈 찾아온 거고 내 선택에 후회가 없으니까. 난 심지어 네가 고시 공부하느라 돈 한 푼 못 벌 때 네 고시원비 내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그 돈은 뭐 땅에서 나왔겠니? 내가 다 일해서 번 돈이야. 미용사라 천박해? 데리고 나오기 부끄러워?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내 돈 갖고 산 옷은 왜 입고 내 돈으로 사준 밥은 왜 처먹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푹 숙이고 가만히 제 말을 듣고만 있더군요. 잔뜩 흥분한 제 어깨를 가만히 안으면서 진정시킨 아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가 다 마음에 들고 예쁘기만 해서 아무 말 않고 있었던 건 아니야. 자네, 우리 딸이 자네 고시생 시절부터 그렇게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첫 남자친구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나도 참 제가 저렇게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면 좋겠다 했었어. 자네 얼굴 한번 본 적 없었지만 우리의 말만 믿고서는 그런 줄로 알았지. 그런데 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지잔 통보를 받았다고 애가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기만 하고 우리 아내도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마음고생했어. 그래, 물론 젊은 남녀가 만나 헤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힘든 시절 도와준 사람을 잊는 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 어떻게 저 아쉬울 때만 그렇게 필요한 것 받아먹고 성공하고 나니 사람을 그렇게 헌집신짝 버리듯 버리나? 자네한테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도 그게 인간 도리가 아닌 법이야. 그리고 이혼까지 하고 온 자네를 다시 만나 결혼까지 했으면은 그것도 자네가 재혼에 또 사람들 부르기 창피하다고 해 얘는 초혼인데도 식 한 번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했으면 최소한 미안한 줄은 알아야지. 고마운 줄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그게 인간이 갖춰야 할 최선의 조건이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자네 우리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나? 그것뿐이면 양반이게. 멀쩡하게 잘 나가던 내 샵 하나 정리해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 차린 건 누군데. 내가 그 돈 안 보태줬으면 네가 네 사무실 차릴 수나 있었겠니? 네가 그렇게 부끄럽다는 미용실 해갖고 번 내 돈으로 너 변호사 사무실 차려줬더니 배은망덕한 새끼가 감히 내 돈 꿀꺽 해놓고 날 무시해? 야, 지나가던 개새끼도 지 은희는 알아봐. 근데 네가 사람 새끼냐? 여태껏 떡하니 의자에 앉아 말을 듣던 남편은 돈 얘기가 나오니 큰일 났다 싶었나 봐요. 체면이고 뭐고 냅다 무릎을 꿇더군요. 아마 그 돈 내놓으라고 하려나 싶어 그랬겠죠.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남자가 모든 동문들 모인 자리에서 개망신 당하고 있으니 꼴이 웃겼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보, 내가 막말한 거 미안해. 내가 요새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너무... 아니다. 이것도 변명이네. 그냥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제도 밤에 말없이 안 들어간 거 정말 미안해. 아무리 싸우고 그랬어도 그렇게 집 나오고 외박하고 그러는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약속해, 여보. 내가 그런 말 듣자고 여기 아빠까지 모시고 온 줄 알아? 그럼 뭘 어쩌자는 건데? 내가 각서라도 써? 각서라도 쓸까? 난 뭐 어쩌자고 온 거 아니야. 네 행동 고쳐서 다시 쓰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 철이 없었지.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 나 버리고 떠난 배은망덕한 새끼를 난 무슨 신주딴지 좀 되는 줄 알고 여태 껴안고 살았네. 근데 이제라도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으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안 그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업사이클 시켜보겠다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야, 넌 영원히 갱생도 안 되는 그냥 쓰레기야. 내 인생에 너 따위 쓰레기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 전 아까 남편이 심부름 왔냐며 빼앗아 갔던 서류 봉투를 꿇어앉은 남편에게 툭 던져줬어요. 그거 열어봐. 그 안엔 이미 작성한 이혼 신고서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이혼하자고? 누구 맘대로? 난 이혼 못해. 절대 못해. 왜? 돈 뺏어갈까봐? 여기서 네 의사는 필요 없어.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 물론 돈은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거 대출 빼고도 내 돈이 70% 넘지? 그거 처분해서 내 돈 내놓고 위자료 다 내놔. 이 요구 안 지키면 소송으로 넘어갈 거니까. 뭐? 위자료? 내가 뭘 어쨌다고 위자료를 바래?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무슨 유책 사유가 있다고. 너한테 유책 사유가 없다고? 내 돈 가져가 차려놓고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 무시하는 발언들, 내 직업에 대한 비하, 모욕! 그거 이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증인이 이렇게나 많지. 자기 부인을 파출부라고 소개하는 남편. 그것만으로 이미 넌 틀려먹은 새끼라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거야. 자네도 법 아는 사람 아닌가?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 자네가 만약 마음대로 우리 딸한테 뒤집어 씌운다거나 우리 딸이 불리한 상황으로 꼼수를 부린다? 그럼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나도 아는 변호사들이 여기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딸 이혼 하나 시키는 건 걱정 없다고. 우리 변호사님들이 나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준다고 늘 말했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변호사 덕 좀 보겠구만. 안 그런가? 물론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일은 무조건 제가 나서야죠. 제 명함 갖고 계시죠, 선생님? 저희 로펌 작은 곳 아닙니다. 저도 승률 좋고 인정받고 있어요. 선생님 일이면 제가 두 발 벗고 나서서 돕겠습니다. 저는 제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그 동문회장에 있다는 로펌과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남편 놈은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면 자기 신세만 더 망할 걸 알았는지 결국 순순히 제 조건을 받아들이더군요. 결국 제 요구 조건대로 돈을 모두 돌려받았고 그동안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및 재산 분할까지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고 무사히 이혼하는데 성공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동문회장의 도움도 컸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장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 그러면 진짜 서운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은인 따님이면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와 말이지만 제이 그놈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뺀질 맨날 중요한 일은 다 아빠주고 봉사도 그놈 혼자 안 갔어요. 그놈 혼자만. 그놈이 변호사 좀 됐답시고 얼마나 뺀질거리고 다니면서 막말을 해댔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시죠? 네.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매여서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이제 그 돈 다 돌려받았으니까 제 일에 더 집중해 보려고요. 전 미용실을 다시 확장 오픈했고 좋은 자리 찾아 샵을 열어 열심히 운영 중이에요. 전 남편은 자기 사무실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 다시 회사로 들어간 모양이고 제 이혼을 담당해준 변호사님을 통해 듣자 하니 그날 그 사건으로 거하게 쪽이 팔리고 나더니 다시는 얼굴 비추고 싶지도 않은지 대학 동기들과도 연락을 다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